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차훈 판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유차훈 판사에 대해서 고발장이 접수가 되고 또한 이 국민의 징계를 요구하는 이 탄원서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차훈 판사에 대해서 이 현수막이 내걸리고 정치 판사 물러가라, 이게 강남 사거리에 크게 내걸렸습니다. 그리고 법원 앞에 이 화환이 대거 몰려들었는데 여기는 유차훈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전고등학교 구국동지회가 유창훈 판사에 대해서 여기 고등학교에서 파문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유창훈은 대전고등학교 93학번입니다. 93학년도에 대전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런데 이 대전고등학교 동문들이 지금 여기 유창훈 판사에 대해서 정치적인 판결을 했고, 그리고 지금 유창훈 판사가 말하자면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공적으로 불리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 본인 앞에서 업소를 하고 뭐 살려달라, 이게 목매해 가지고 이 업소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영장을 기각했다. 그 영장을 기각한 판결문을 보면 앞뒤 말이 맞지 않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 동문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 대전고등학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파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광화문 광장 앞에서 2020년 9월 25일 이수신 동상 앞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서 빌붙어서 망하게 했던 간선배 중에 대전고등학교 출신인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양성동 KBS 차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박병석 국회의장, 김원웅 전 광복회장 등 6명에 대한 파문 기자회견을 가진 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또다시 다른 학교보다 훨씬 많은 이러한 파문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대전고등학교가 오는 토요일 날 10월 7일에는 여기 유차훈 판사에 대해서 파문식을 갖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 보면 파문은 경북고등학교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있었고, 부산고등학교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한 사람씩 파문을 한 적이 있지만 대전고등학교는 한꺼번에 6명을 파문했다 밝히면서 이번에 이 유창훈에 대해서 파문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우파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을 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경우였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 악의 일소를 위해서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의 연료성 등이 있으면 당연하게 발부돼야 하는데, 그런데 유창훈 부장판사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꽂아놓은 자편향적인 대표적인 정치판사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배와 사법거래에 의해 다 죽은 이재명을 살려낸 권순일 전 대법관과 짝패다, 이렇게 여기 대전고등학교의 구국동지회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작고한 이재성 형과의 통화 녹음에 의하면 김일성의 공작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이재명과 이재성의 통화에 보면은 북한으로부터 돈 받았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10,000. 이런 게 바로 북한의 김일성 장학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영주 자유민주당에 의하면은 문재인과 박원순에 이어서 유창훈도 김일성 장학생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창훈은 이 기각 결정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에게 고발장이 접수된 바가 있어서 유창훈은 대전고등학교 93학번이지만 그래서 대전고등학교의 명예를 훼손했고 충청인의 자긍심을 손상했기 때문에 이미 파문했던 6명과 함께 대전고등학교 동문에서 파문코자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전고등학교의 구국동지회는 유창훈 파문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걸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27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전담 유창훈 부장판사는 검찰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이는 정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자유 대한민국 애국국민들의 열망을 배반하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유창훈 판사는 천신만고 끝에 국회의 통과를 거친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정치적 가결에 대한 이 법리적 결정이 아닌 정치적 결정을 하고 말았다. 법리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는 크게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염려성, 그리고 도주 염려성에
연주성에 따라서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데,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것으로 대장동 사건부터 백현동 사건,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등 그 혐의가 무려 15가지를 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의 결정문은 무려 892자로 먼저 보통 사람, 즉 중학교 졸업 수준의 학력 소유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결정문이다. 이재명은 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를 많이 받고 있는 신문이라고 하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적다는 아주 황당한 궤변으로 기각을 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박찬대 최고위원 등의 위정교사 증거는 인정을 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는 없어서 기각한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판단을 했다고 구국동지회는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은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구국동지회는 지적을 합니다. 판사님, 제 형량을 합치면 50년은 넘게 살아야 되는데 구속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판사님의 판결에 따라 제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제발 판사님,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유창훈은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판사도 아닌 사람 앞에서 가짜 눈물에 감동을 받아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이것은 다 죽은 이재명을 살리낸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종북 주사파 카르텔에 의해서 짜고 치른 고스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유창훈은 대전고등학교 졸업 부산 학번인데, 대전고등학교 구국동지회는 자, 2020년 9월 25일 이수신 동상 앞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빌부터 나라를 망하게 하는 간신배, 송영배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의 동문에 대해서 파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유창훈 동문도 이들 간신배와 함께 대전고등학교 동문에서 파문을 하는 바이다, 이렇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대전고등학교 구국동지회 대표 박웅범 이름으로 이 서면서가 나왔습니다. 자, 고등학교 동지 또는 고등학교 선배들이 오죽 답답했으면은 동문회에서 이걸 파문할까? 여기 지금 대전고등학교 전체 동문회가 아니고 구국동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국동지회가 아마 애국 보수 단체로 묶여 있는 사람들 같은데, 그런데 벌써 이 대전고등학교 출신 중에 6명이나 파문됐다고 합니다. 송영무, 양성동, 한상혁, 군순일, 박병석, 김원웅. 자, 여기 제법 유명한 사람들. 자, 유명해도 올바른 이름으로 유명해야 되는데 악명으로 높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유창훈에 대해서 대전고등학교 구국동지회가 파면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 너무나 동문회 출시 말하자면은 수치스럽고, 지역사회도, 충청도 지역사회도 너무나 좋지 않은 이름을 끼치고, 그래서 동문회에서 영원히 제명하겠다, 파문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유창훈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렇게 옳은 것을 틀리다고, 틀린 것을 맞다고 하는 이런 구번 판사, 휘어진 판사, 기울어진 판사가 우리 사회에 아직 얼마나 더 많을까. 그래서 더더욱이나 지금 이 유창훈도 북한의 김일성으로부터 뭔가 장학금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고 많이 점령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은 곳곳에서 이런 판결이, 공적인 판결 또는 언론, 사법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창훈에 대해서도 고등학교에서조차 이렇게 이름을 파문해버리겠다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공동체, 유창훈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분노하고 있다. 자, 이 분노가 판사가 바로 이재명의 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송영길이가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신청되더라도 나는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송영길 지금 불법 정치 자금까지 받은 거. 자, 8억 원대에, 그리고 6,600만 원대의 돈봉투를 돌리고 불법 정치 자금. 그러니까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라고 해서 자기 외곽 단체를 통해서 불법으로 정치 자금을 받았고, 거기에는 일부 뇌물도 포함되어 있다. 쓰레기 소각장 등을 인허가 해주고 그걸 이 대가로 받았다. 4천만 원 정도는 뇌물로 인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검찰은 그래서 이 송영길에 대해서 최근에는 또 그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차명폰을 이용해 가지고 사건 관계자들과 만나려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이 송영길의 증거 인멸 혐의에 해당된다.
자, 그래서 이 송영길에 대해서 이 재판부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재판부가 누가 되더라도 이 김명수가 꽂아놓은 김명수 퀴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지금 정치자금, 뇌물 거기다가 이 증거인멸 우려까지 영장이 다 기재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창훈 판사가 걸렸다고 하니까 또다시 기각할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송영길은 우선 이 자신의 변호를 맡고 있는 사람도 자기 친형입니다. 자, 서울고법 판사 출신입니다. 자, 그렇게 이 송영길의 이 형인 송영천 변호사가 맡고 있다고 합니다. 송영천. 서울고법 판사 출신이니까 판사들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판사들 카르텔을 통해서 자, 이게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려고 한 것 아닐까. 자, 이재명도 그런 이 카르텔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유창훈으로부터 자, 유창훈이 이재명의 혐의에 대해서는 자, 이 위정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다 인정된다 해놔놓고 그러나 당 대표기 때문에 굳이 구속할 필요 없다. 방어권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유창훈에 대해서 이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해놔놓고 자, 이 징계를 해달라. 고발, 징계, 청원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범죄가 차고 넘치고 있는데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사람이 이번에 송영길도 또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유창훈에 좀 더 알아보면은 1973년 대전광역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93학번으로 1997년도에 졸업했습니다. 즉 그러니까 지금 이 송영길 담당하고 있는 유창훈은 우리 나이로 보면은 한 50살, 49, 50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대들이 지금 대부분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이 유창훈을 비롯해서 윤재남 등 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사람 딱 세 사람입니다. 서울시법에. 여기에 김명수가 자기 확실한 퀴즈를 꼽아놨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그동안 이 유창훈이 기각했던 거 보면 정말 많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이 유창훈 판사와 관련해서 영장 기각한 거는 강진구 더 탐사. 지금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쫄쫄 따라다니면서 스토킹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데다가 거기 집 앞에까지 찾아가가지고 유튜브까지 틀고 이래서 그렇게 이 처벌해달라고 하는데 증거 확보가 되어 있다. 이 이유로. 증거가 없으면 증거 없다고 또 비판하고 증거 있으면 이미 증거 확보되어 있으니까 직업증을 종합해서 판단한다고 하면서 기각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 유창훈이라고 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자아편향 인물을 확실하게 봐주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리고 김용에 관해서도, 김용, 지금 얼마 전에 구속됐죠? 김용이, 유동규 일당들로부터 돈을 8억 6,300만 원 받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가운데 6억 원을 받아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유동규 사무실에서 1억 원을 받아갔을 때, 그때 본인이, 자, 2019년 5월 3일 날, 당일날 거기 왔다고 했는데, 그런데 본인은 그날 딴 데 가 있었다. 그러니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과 함께 대화했다. 그 경기도진흥상권원장이 이모 씨인데 이 이모 씨가 그날 내 휴대폰에 일정이 있다. 그때 김용을 만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정을 있다. 그런데 그걸 조사를 다 해보니까 가짜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위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모 씨에 대해서 위정 혐의와 관련해서 자, 이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과 관련해서 돈을 받았는데 이 김용이 나는 그 시간에 유동규로부터 돈을 안 받고 경기도 상권진흥원장 사무실에 가 있었다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거짓말이 있는데 이 영장을 신청했을 때 영장 실질 심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유창훈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 하면 본인이 위정을 인정했다 이랬습니다. 응? 법령을 인정했기 때문에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기각했습니다. 이 유창훈은 보면은 기본적으로 자기 편에 있는 사람 다 봐주고 있다. 자, 이 박영수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번에. 박영수 50억 클럽. 굳이 기각할 필요가 없다.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자,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이 이승만 의원. 자, 이렇게 말합니다. 피의자와 관계해서 경위와 정도, 지위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자,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영장을 기각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정말 기가 찬다는 겁니다. 똑같이 영장이 신고됐는데 윤관석은 다른 판사에 의해서 구속이 됐는데 이승만은 기각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유창훈 부장판사는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봐주려고 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유창훈에 대해서는 자, 그러니까
박영수를 비롯해서 김용 이 핵심의 이 위정한 사람,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승만 관련해서, 자 그러니까 지금 강래구, 강진구, 더 탐사의 강진구. 자 이러니까 이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이나 좌편향 인사들은 보지도 따지도 않고 영장을 기각해버린다. 자,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창훈에 대해서, 자, 신자유연대, 김상진 당장 등이 중심인 신자유연대가 유창훈 판사에 대해서 이게 판사냐 정치인이냐. 자, 유창훈을 심판한다 해가지고 강남 사거리에 현수막을 크게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게 나중에, 그 좌파 매체신문이 보도하기를 그걸 보고 유창훈 판사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다. 머리가 아프다. 막 이렇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 행정처가 이 김상진 단장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명예훼손이라고. 아유, 이례적입니다. 판사가 자기 판결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 판결이 너무나 엉터리다, 굽었다 하니까 그거 보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고발도 했고.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송영길의 담당 판사도 기각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명백하게 이재명의 혐의와 관련해서 제가 인정된다고 해놔놓고 기각했던 사람이면 송영길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유창훈은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 쫙 쳐다보고, 자, 이 사람들이 이게 내가 지금 대변해줘야지, 이런 판단을 하고 지금까지 쭉 판단한 걸 보면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치 판사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할 일은, 자, 이런 판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유창훈 같은 이런 자들이 법과 원칙이 아니라 우리 편이니까, 우리 진영이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판사의 재량권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쌓여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고, 보통의 형량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형사법에 대해서는 뭐 살인죄, 강도죄, 절도죄 몇 년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영장실질심사는 증거인멸, 도주, 우리 두 개만 본다고 합니다. 주로 그 범죄가 중하나 안 하나.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이 너무나 많고, 지금 이제 앞에 언급했던 기각했던 사람도 거의 대부분 다 증거인멸 우려가 큰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기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창훈도 이렇게 영장을 기각할 것이다. 자,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이번 사건에 유창훈이 영장을 기각하는지 발부하는지 매 눈을 뜨고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사법이 개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 건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이 관심을 갖고 엄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기를 주장합니다. 그래야만